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아직까지 3월 말 약식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크립토 설립자이자 그리고 7만 5천여 명의 리플 XRP 아미코스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토레시 판사가 리플과 SEC 간의 소송 판결을 보류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토레시 판사가 언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보류했다 라는 표현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중이 예상하는 다양한 타임라인 중에서 그래도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예측했던 시기인 3월 31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측 시기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저는 더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디든 변호사에 의하면 우선 이 소송은 1946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고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소송이기 때문에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어떠한 오류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약식 판결의 결정에 따라서 리플 혹은 SEC 양 당사자는 상급 법원으로 가져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급 법원으로 가져가려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당사자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스스로의 탄탄한 변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디든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리기까지 2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 XRP 커뮤니티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존 디든 변호사는 3월보다 한두 달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 존 디든 변호사의 예측이 지금에 와서 틀렸다 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판결을 준비하는 판사의 이야기가 아닌 한 예측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한두 달은 약식 판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예측 시기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인 요인들이 가미가 되어서 리플 XRP의 가격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이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하나인 멕시코에 있는 비트소에 대한 언급과 함께 리플 XRP의 나날이 확장되는 유용성에 대해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소가 리플과의 얼마만큼 파트너십이 공고한지 우선 비트소 내에서 거래되는 리플 XRP 거래량을 보시면 될 텐데요. 리플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을 제치고 비트소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에 의하면 2022년 비트소를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33억 달러 송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33억 달러면 원화로 약 4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인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해당 돈을 은행에서 송금했다고 생각하면 수수료 역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특히나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가 발전되지 않아서 개인이 은행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치하고라도 송금이라는 서비스 자체도 이용할 수 없을 텐데요.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해외 송금이 아직까지 필요하고 또 약 8억 명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보낸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은 수수료 그리고 편한 금융 접근성, 빠른 송금 속도의 장점을 가진 리플이 전 세계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개월 전에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즉 토네이도 캐시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도 이야기들 합니다. 비탈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다고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토네이도 캐시가 익명성이 있는 만큼 또 이런 익명성을 이용해서 해커들이 돈 세탁하는 데 이용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시민들은 일부 소수 범법자들이 범죄 행위에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했다고 수천 명의 준법 시민들의 토네이도 캐시 사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넓게는 자국의 피해가 되는, 좁게는 자국의 기득권에 피해가 되는 어떤 행위든지 용납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이번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PCE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도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을 앞두고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채용 공고 수치, 민간 부문 고용 수치,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등 모든 고용 관련 데이터가 예측치보다 매우 하향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JP 모건 등에서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ME 패치에 의하면 5월 금리 인상은 동결과 그리고 25bp 반반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5월 금리 인상을 바로 예측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달 내에 CPI 수치와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은행 위기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천천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